Hello everyone, welcome back to STS, 사이언스, 테크놀로지, 이코노미,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. 미국 22일 어제죠. 시장이 급락을 할 때 나스닥이 2% 하락했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.2% 급락했고요. GPU 1등인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7%, 반도체 장비업체 1, 2, 3등이라고 할 수 있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마이너스 7.8%, 램 리서치 마이너스 8.6%, KLA 마이너스 5.7% 이렇게 급락세였습니다. 그래서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의 중공 수출 통제 조치가 지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냐. 이게 주목이 됩니다. 이와 관련된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돼서요. 이걸 공유를 하면서 또 앞으로 반도체 투자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. 또 이전 영상에서 이미 중공의 수입 감소 현상을 좀 자세히 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? 중공의 수입 감소는 곧 한국의 중공으로의 수출 감소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최근의 한국 수출 감소 상황 분석한 그 영상에서 다룬 그 그래픽인데 거기에서 반도체하고 중공 부분을 이렇게 눈으로 참고하시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.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지난 11월에 중공의 반도체 장비 수입이 23억 달러였다는데 이게 전년비 마이너스 40% 감소라는 겁니다. 팬데믹 절정이었던 20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숫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 11월 중공 수출 수입 이거 다룰 때 11월 중공의 반도체 수입이 마이너스 30% 감소한 사실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장비 수입은 마이너스 40%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. 자, 이것은 10월부터 시작된 미국의 중공에 대한 수출 통제 결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연구하니 수출 통제 이전에는 중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왕성하게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었기 때문에 즉 가장 왕성하게 장비를 수입해 갔다는 겁니다. 이에 따라서 이제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, 램 리서치, KLA 이런 장비 기업이 중공 수출 매우 활발했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월별로 최고액이 대략 한 21년 6월 같은 경우에 장비 수입액이 한 40억 달러 됐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비슷한 수준에서 이게 수출이 왕성했었는데 이번에 23억 달러로 푹 줄었다 이겁니다. 미국만 수출 통제하는 게 아니고 칩4 얼라이언스에 속하는 한국, 미국, 일본, 대만 플러스 네덜란드가 지금 공동으로 수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중공은 필요한 칩은 물론 그 칩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? 국가별로 이제 본다면 미국에서 11월에 3억 4,900만 달러 수입을 했는데 이게 전년비 대략 절반 수준이라고 하고요. 이미 미국에서는 9월부터 9월에도 마이너스 한 30%가량 이렇게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. 수출 통제는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일본에서 수입은 6억 8,700만 불인데 전년비 마이너스 40%고 한국에서 수입도 2억 2,700만 달러로 줄었는데 전년비 절반 수준이라는 겁니다. 다시 말하면 수출 통제는 지금 즉각 대단한 효과를 발동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. 더 나아가서 주요 기업들이 지금 순공에서 활동을 딱 중단해버리고 인력들 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미국 장비업체들도 이제 단기에는 당연히 매출 손실이 있지 않겠습니까? 매출 손실이 있으니까 주가가 빠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 매출 정도의 손실을 이제 더듬어 보기 위해서 21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본다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, 램 리서치, KLA 이 3개사가 중공 장비 수출 합계가 한 145억 달러 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 각 회사에다가 이제 취재를 했겠죠. 그렇게 보이는데 23년 매출 손실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대략 한 25억 달러 될 것 같다. 램 리서치도 최소 20억 불, 많으면 한 25억 불 정도 매출 손실이 있을 것 같다. 이렇게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. KLA는 12월 말까지
다음 주까지죠. 대략 한 1억 불 정도 매출 손실 발생할 것 같다.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또 다른 글로는 중공 내의 그 반도체 기업들 그 사정을 알 수 있는 보도가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. 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좀 더 좀 그 개별 어떤 그 가십 같은 그런 내용들에서 다 생략하고요.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. SCMP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보도를 보면은 화웨이 있죠. 그 유명한 화웨이가 스마트폰에 사용할 칩을 그 하이 실리콘 통해서 그럭저럭 이제 공급을 받아왔는데 지금 재고가 바닥이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와, 지금 화웨이는 그 저 스마트폰 분야에서 사실상 삼성전자 강력한 경쟁자였지 않습니까? 그리고 1등하고 그랬죠. 화웨이가 삼성전자가 밀리고 그랬었죠. 어쨌든 이제 그 미국이 화웨이를 저렇게 부숴주니까 삼성전자로서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좋은 거라는 거죠. 장기적으로 단기에는 아니라고 뭐 이렇게 뒤에서 다시 계속 보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중공이 이 수출 통제를 극복을 하고 과연 반도체 굴기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? 반도체 굴기를 이루어야지, 즉 이 수출 통제를 극복을 해야지, 그래야지 지금까지 반도체에 투입한 돈을 회수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게 안 된다면은 지금까지 투자한 저 모든 돈 모조리 쓰레기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심각하죠. 그래서 관건은 그렇다면은 이 핵심 칩과 그 칩을 만들 장비를 중공이 전부 국산화해야 한다는 겁니다. 자력갱생. 미국, 한국, 일본, 대만, 네덜란드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됩니다.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? 가령 중공 제조 2025, 메이드 인 차이나 2025라는 거, 거기서 그거 계획 작성할 때 원래 그 희망했던 그 목표 연도가 가령 2020년에 반도체 국산화율 40%, 2025년에 70%였습니다. 계획상의 꿈이었죠, 꿈. 그런데 실적을 보면은 2020년 기준으로 중공 내에서 대체적으로 그 국산화율이 한 5.8%에 불과한 걸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. 사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2022년 현재 기준으로 이 비율이 급증했겠습니까? 2020년 그 이전부터 이미 트럼프 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제재가 시작됐지 않습니까? 그래서 국산화, 저 전부 자력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. 그래서 참 지금 중공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. 이게 지금 제가 볼 때 정말로 이 무서운 이유가 말이죠. 아주 심각한 이유가 가령 미국 등이 말이죠. 중공에게 뭘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. 아무 요구하는 게 없어요. 중공한 그 트럼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. 트럼프는 요구하는 게 있었습니다. 우리가 원하는 거 달라. 안 하면 이렇게 제재하겠다. 이런 식이었죠. 그래서 협상을 하자는 거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협상을 했습니다. 그래서 그 협상해서 어떤 그 분쟁을 종결을 시키고 뭐 휴전을 하든 마든 그랬는데 지금은 말이죠. 와, 이 바이든은 중국한테 뭐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. 협상도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중공이 무엇을 하든 미국은 안 팔겠다. 그리고 같이 교류도 안 하겠다. 이겁니다, 지금. 와, 한마디로 진짜 이거 겁나지 않습니까?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이제 칩4 반도체 동맹, 즉 한국, 미국, 일본, 대만, 네덜란드 여기 이제 해결책은 무엇인가? 여기 관련해서 말이죠. 얼마 전에도 한번 그 소개를 했는데 그 로이터에 보도가 됐었죠. 그 당시 그 네덜란드의 그 ASML CEO가 실적 보고하면서 기자회견할 때 밝힌 내용입니다. 그거는 가령 그 중공의 이 노광 장비를 못 판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우리 매출에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. 결국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어떤 그 형성되어서 나가는 것이고 그 반도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장비는 꼭 필요한데 중공이 안 팔면 다른 데 팔면 된다. 장기적으로는 우리는 타격 없다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. 똑같은 그 논리가 칩4 우리 그 반도체 동맹에도 적용되리라고 봅니다. 저는 결국 그 중공에 팔던 거 가령
가령 베트남이나 가령 인도나 이런 중공을 대체할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중공이 만들던 거 만들게 하고요. 거기다 장비나 칩 이런 거 팔면 되지 않습니까? 예? 그래서 이게 바로 공급망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미국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그 중공을 대체할 수 있는 그 장소가 어디냐? 가령 미국, 일본, 한국, 유럽 이런 거 아닙니까? 예? 그래서 미국 등에 지금 반도체 그 투자가 엄청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? 일본 내에도 당연히 일어나고 있고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죽는 것은 중공이지 칩4는 계속 번성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.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과연 그래서 지금 반도체 주가가 빠지니까 사실 저거 글로벌 최고의 그 우량주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군침이 넘어가죠. 그렇습니다. 그러나 과연 진입 시기가 언제인가 이겁니다. 그래서 단기에는 지금 그 주가 추가 타격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. 과연 그 단기가 뭐냐 이거죠. 그래서 이렇게 늘 이제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. 지금 그 동시에 지금 고민해야 될 게 이 글로벌 경기 후퇴 아니겠습니까? 이것도 같이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많이 하락해 있고요. 그래서 그러면 뭐 실질 소득은 감소시킨 것이고요. 그 다음에 또 금리 상승했으니까 이자 비용 늘어나니까 가처분 소득도 줄어들고요.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소득은 결국 줄어듭니다. 소득 감소하면은 그 소득 감소 효과 때문에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마이너스로 작동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총수요 감소시키고 소비 감소시킬 거 아닙니까? 예? 그래서 이제 소비 감소되니까 총수요 줄어들어서 그래서 경기 후퇴할 것이고요. 게다가 지금 한국 같으면은 이제 중공 의존도가 지금까지는 높아서 저걸 이제 축소시켜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수출도 타격을 받으니까 국내 수요도 감소하고 수출도 타격받으니까 지금 내년 성장이 총 비상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?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지금 그 반도체 부문 그 경기 후퇴로 인한 그 반도체 부문 수요 감소 효과가 주로 메모리 분야에 집중되고 있다. 이걸 지난 영상에서 분석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금 그 반도체는 결국 이거는 중간재 아닙니까? 중간재. 생필품이 아닌 내구 소비재, 특히 그 수요 감소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분야가 가전이나 IT나 이런 분야인데 왜냐하면 이게 거의 대부분 그 성숙 상품이거든요. 상품 라이프 사이클에서 전부 다 성숙 단계에 있다고요. 뭔가 새로운 그런 어떤 그 IT 분야에 신상품이 지금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? 가령 뭐 스마트폰이 초기에 나올 때 그때는 뭐 심하면 1년에 2번,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씩, 2년에 한두 번씩은 꼭 바꿨잖아요. 근데 요즘은 안 바꾸잖아. 노트북도 마찬가지고요. 그리고 그 노트북이나 이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메모리도 더 이상 그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그 클라우딩 기술이 워낙 발전해서. 그러니까 이 지금 그 주로 이 소비재가 생필품이 아닌 내구 소비재에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게 바로 가전 IT 이런 거고 거기에 그거 만들 때 필수 중간재가 바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반도체 수요 감소시키고 거기에서 직격탄 맞는 게 메모리라는 겁니다. 메모리.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심해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. 진입 시기가 그렇게 보입니다. 이제 이런 상황에서 중공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까지 이제 겹치니까 그래서 어제 같으면은 반도체 장비 업종이 한번 급락시켰고 그러면 이 장비 업종이나 또 시스템 반도체나 메모리 반도체는 다 이게 그야말로 시스템 산업이기 때문에 서로 물고 물려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번에는 장비 업종이 급락이 된 거고 다음에는 이제 칩 메이커가 이제 급락될 거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추가로 더 하락해야 되지 않겠는가? 뭐 저는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도대체 이 반도체 주식 투자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인가? 중공을 대체할 공급망이 구축되고 그게 작동되는 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느냐? 그게 이제 그 다음에
경기 후퇴, 그다음에 수요 감소의 직격탄이 이 메모리라는 거 이거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지금 가격 전쟁, 치킨 게임이 시작된 것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. 그러면은 지금 가장 약한 선수가 사망했다 이거 확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메모리 스팟 가격, 그 다음에 또 고정 계약 가격 이게 상승하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예? 이런 거 다 확인할 거 확인하고 매수를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. 저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. 예. Thanks for watching. See you next.